안녕하세요. 23년 4월 4일입니다. 인체파동 원리를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오작동이다. 오작동을 이해해야지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가르침을 받고 나면요, 그 다음날 침빨이, 약빨이 효과가 달라요. 근데 그 침빨이 며칠을 못 가느냐, 이틀을 못 가요. 다시는 이틀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해? 도로 아미타불이다. 퇴보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퇴보했다라고 생각할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었다면요, 초등학생 수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우, 대단한 애가 돼요. 유치원생 수준에서는 뭐다? 초등학생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나면 뭐라고요? 다시 유치원생 수준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퇴보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 수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중학생 수준이 되고 나면 또 어떻다? 다시 초등학생 수준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끊임없이 기준점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 돼요. 이게 말하는 오작동이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따리 보따리 내 보따리 하는 거죠. 제가 인테리어 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래도 퀄리티가 중요하지.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주고서라도 A급 기능공을 타일공을 불러서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본전 생각이 난다. 굳이 돈을 다 안 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똥이 매려워서 도저히 화장실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 돼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합시다. 하고 나서는 뭐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화장실까지 가서 놀 걸, 이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뭐예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자, 뇌의 제2오작동, 뇌라고 하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뇌라고 한 거고요. 시소 원리니까 지렛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몸 아픈 곳으로 너무 많이 한꺼번에 빨리빨리 어떻게든 안 되는 걸 어떻게 돼요? 급행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새치기를 해서라도 빨리 원상으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과함, 애씀, 용씀이 뭐라고요? 제1오작동이다. 결국은 뭐다? 지나친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게 문제가 되는 게 제1오작동이니까 그 해결책은 뭐로 가야 돼요? 천천히, 서서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뭐예요? 또 다른 곳으로 그걸 이제 제2통증 자리라고 그러죠. 제1통증을 실상의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제1통증이 파동이 쳐나간 우리 몸의 손발, 팔다리, 몸통, 귀, 이런 피부 세포 하나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 상응 자리, 허상의 통증 자리를 뭐라고 만들면 된다? 실상으로 만들면 된다. 관심을 모으면 된다. 딴 곳으로 용쓰게 하면 된다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거죠. 오작동의 해결책은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의 오작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 또 아니면 아픈 곳으로 한다? 관심을 쓰지 말라. 무관심하라. 무시하라. 또는 뭐라고 그래요? 애쓰지 마라. 내려놓아라.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여러 개를 얘기하면은 복잡해서 어려워서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하나씩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돼요? 리피트, 무한 반복하셔요. 하시면은 일단 메모하시라고. 메모하시면은 이 말이 그렇구나. 제1오작동이 뭐라고요? 과함이다, 넘침이다, 용씀이다, 애씀이다. 그거 해결책은 뭐예요? 과함이니까 비움, 넘침이니까 마찬가지로 내려놓음,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곳으로 넘침, 과함, 용씀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제2통증, 허상의 통증으로 용을 쓰게 만든다. 그곳을 다른 곳을 더 아프게 만든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라. 오작동은 오작동으로 해결하라. 라는 부분들이 제1오작동의 해결책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오작동이라는 건 뭐냐? 우리 몸은 123쪽 원리편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안 아픈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꽁 잡는 게 매잖아요. 그냥 어디에 침을 놓든 안 아프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근본 치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든 간에 아프면 뭐라고요? 안 아프면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요, 안 아프면 또 어떻다고요? 또 딴 데가 아파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균형만 맞추면 된다. 균형만 맞춘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목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틀어져서라도 어긋난 균형을 만든다. 그러니까 만곡이죠. 척추가 이렇게 휘잖아요. S자 만곡을 이루어서라도 어떻게 돼요? 균형만 맞추면 된다라는 식으로 반응해서 어긋난 균형이 뭐라고요? 제2오작동이라고 한다.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뭐야? 안 아픈 거죠. 예를 들어 뺨을 딱 맞아 아야 하잖아요. 아야 하는 게 여기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아픈데 돌아서서 화를 딱 내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왜 아프지가 않느냐? 이 통증이 뭐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또는 몸의 전신으로 통증을 분산, 확산,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분산, 확산, 희석을 통해서 또는 어긋난 균형을 통해서 뭐예요? 지그재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어긋난 탑 모양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뭐하다? 건강한 줄, 나은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요? 제2오작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의학, 서양의학 또는 대부분의 병의원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파서 오면은 안 아프게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통제예요. 마약성 성분이죠. 그래서 진통제만 줘가지고 뭐예요? 안 아프기만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았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실제적으로 안 아프다고 나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원인 물질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TV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프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뭐예요? 아프지만 않으면은 나은 줄, 건강한 줄 착각하는 거다. 이게 오작동이다. 아니 건강하지 않은데 나은 게 아닌데도 뭐예요? 나은 줄 믿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뜬 백주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는 이유가 뭐게? 당신이 눈뜬 봉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라고요? 오작동이라고 한다.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거짓 지식이다. 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작동이라고 오작동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4쪽 제1통증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제1통증에 해당되는 또는 대응자리, 상응자리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눈이라고 한다면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눈에 해당되는 대응자리, 상응자리가 있잖아요. 우선은 초보적 수준에서는 유치원적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간이니까 몸통에서는 간이니까 손발, 팔다리에서 오른쪽 눈, 간에 해당되는 대응자리에 파동을 쳐서
힘의 분산, 분배, 확산, 희석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통증의 기억마저 잊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몸이 통증이 없는, 나은, 건강한 상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요? 제2오작동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그재그 어긋난 탑의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안 아프다라고 인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요?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듯한 균형이, 예를 들어 1차원적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S자 만곡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균형,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목이 틀어지면 목을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목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가 틀어지는 S자 모양을 이룸으로 인해서 어긋난 균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안 아프면 된다라고 만드는 상태를 제2오작동 상태라고 한다. 나은 게 아닌데, 건강한 게 아닌데 건강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작동이다. 이걸 제2오작동이라고 한다. 우리 몸이 124쪽 점을 통해, 그래서 허상의 통증이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점이에요. 빨간 점, 검은 점, 뭐 상처, 생채기, 사마귀, 뭐 타투, 모든 걸 다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점이 아니잖아요 라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용어의 개념이 이해하시라.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알러지성 비염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감별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겠죠? 그냥 비염이라고 하면 될 텐데, 축농증이라고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돼요? 비염, 축농증 하면 이제는 안 통하니까 늑대 소년처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쏘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비염이나 축농증 해봤자, 수술 여러 번 해봤자 도로아미 타불이더라. 이제는 안 쏘가. 이제는 수술 안 해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말로 또 어떻게 돼요? 낚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양의사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의사들은 너무 똑똑해서도 안 된다. 끊임없이 병을 만들어낸다.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정채봉 어르신이 따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머님 요즘 어떻게 치매 안 걸리셨어요? 요양원에 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어머님 잘 살아 계셔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폐암이셔서 지금 집에 계시는데, 아니 그럼 일반적 폐암이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그런데도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냥 말 안 하고요, 그냥 잘 불편한 데 없이 잘 지내고 계셔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요? 나이 7, 80 넘으면은 건강검진 하지 마시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직검사를 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암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라. 결국은 뭐요? 받아들이시라. 도리어 병을 찾아내다가 도리어 그런 천공이 돼서, 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도리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죽기도 하거나 명을 재촉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내가 암보험 들은 게 있는데, 근데 암이라고 진단받는 순간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 치료비로 또 쓰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 좋은 일만 시킨다? 병원 좋은 일만 하게 만든다라는 부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아는 지인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세상의 보험을 믿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보험에 드는 순간 보험금을 바라게 되는 거죠. 로또를 사는 순간 뭐예요? 로또를 바라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이 124쪽, 우리 몸이 점을 통해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점이 왜 생기냐고요? 어긋난 균형인 거죠. 분산, 확산, 희석이에요. 제1통증, 즉 함부,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다, 또는 간이 안 좋다, 또는 눈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1통증에 대한 용씀, 애씀이 제1오작동이잖아요. 그거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제2 통증 자리, 허상의 통증 자리로의 파동을 치는 거죠. 파동이 왜 치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균형은 어떤 균형이냐? 어긋난 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2 통증 자리, 허상의 통증 사이에 생긴 균형 자리가 뭐라고요? 점이다, 흉터다, 상처다, 사막이다, 검버섯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보고서 뭐예요? 이 눈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 허상의 통증 자리에 섬이 생겨 있으면은 거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제1 통증 자리가 안 좋다는 것을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이 자궁암 걸릴 거야 어떻게 알아요? 입 자궁에 해당되는 입자리 또는 내관자리, 사문교 자리 뭐 이런 자리에 해당되는 부위에 나타나는 점, 흉터, 상처, 여러분들이 뭐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자리 또는 타투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자궁이 안 좋구나 라고 아는 거죠. 왜? 그게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점을 뺀다고 해서 뭐라고요?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내지는 점이 생겨 있다라고 해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통증의 원인은 제일 통증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통증을 잊어버린 상태다. 따라서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근데도 뭐라고 느끼니까 아프지 않다. 나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이거를 뭐라고요? 아프면 아파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건강하지 않다면은 뭐예요?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기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이라고 하고 제1 오작동과 구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제2 오작동이라고 한다. 결국은 우리 몸이 오작동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발목을 다치면은요, 처음에는 발목이 아프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은 줄 아는 거죠. 왜? 걸을만 하니까. 처음에는 못 걸었는데 걸을만 하니까 이제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 자리를 발목 자리를 만져보면 어떻게 돼요? 퉁퉁 붓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발목이 삐었다, 다쳤다 하는 순간 퉁퉁 부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죠. 부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상태가 심각한 줄 인지하잖아요. 근데 붓지도 않고 멍들지도 않고 내지는 아프지도 않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안 아프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안 아프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다, 원상으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아프면 어떻게든지 원상으로 바로 복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TV나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계단에서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고 계단 구르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그 아가씨는 어떻게 돼요? 발목이 부러져도 벌떡 일어난다. 왜?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는 게 싫어서 창피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발목이 아프면 어떻게 돼? 부러졌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도 어떻게 돼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또 내지는 아프면은 안 되니까 남들로부터 병신 취급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속은 골마 터지더라도 겉모습은 멀쩡한 것처럼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서라도 어떻게 돼요? 표정은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넘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포장, 위장, 변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2 오작동이다. 대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얼굴에는 어떻게 돼요? 찡그린 안색이 나타나고 다친 부위에 생채기가 나 있다. 그게 허상의 통증이다. 현재 대다수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제2 오작동 때문이다. 제2 오작동의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 티눈, 굳은살, 주름, 무좀, 문신, 화상자국, 관절의 변형, 절단자국, 자세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서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제 제 눈에도 들어오고 하지만은 길을 갔다 걷는 사람들의 자세 보세요. 아주 백인백색이에요. 하지만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어긋난 균형, 제2오장성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병신을 다 뭘로 본다고요? 정상인으로 인지한다.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어떻게 돼요? 팔을 고정된 상태로 몸통에 붙인 상태로 걸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팔을 굽힌 상태로 걷고 어떤 사람은 뭐요? 땅만 쳐다보고 걷고
어떤 사람은 오자 다리로 걷고 어떤 사람은 종종 걸음으로 걷고 다만 뭐요? 대부분 그런 상태로 어제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은 다 의례껏 노인은 그렇게 걷는 거 아니에요 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거를 낯섦으로 어색함으로 받아들이면요 내 몸에서는 그런 자극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익숙함으로 다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하다? 건강한 줄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면은 비정상이면 비정상적이라고 뭐라고 신호를 보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정상을 뭘로 생각한다? 정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 바로 오작동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원상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제2 오작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턱에 생긴 점은 뭐예요? 발목 또는 허리와 균형을 이루는 파동자리다. 그래서 턱에 생긴 점을 보고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발목이 약하구나, 발톱 무좀이 있겠구나, 족저근막염이 있겠구나, 또는 발목에 해당되는 대형자리인 치골, 자궁, 뭐 난소, 나팔관, 전립선 또는 항문, 치질, 직장암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진단하는 거죠. 근데 자꾸 뭐 발목이라고 하니까 자꾸 발목 삐는 것만 생각해요. 발목 부러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발목과 균형을 이루는 게 뭐예요? 허리고 발목과 균형을 이루는 게 뭐예요? 끝과 끝 꺾이는 관절이 어떻게 돼요? 발목과 끝은 어디게? 목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발목이 안 좋으면 나중에 어디도 다친다? 경추, 목도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초등학생 수준의 관점이니까 대응 자리로만 얘기하니까 발목이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초등학생 수준에는 초등학생 수준 환자들이 오지만요. 중학생 수준이 오면 중학생 환자가 오고요. 대학생 수준이 되면은 대학생 수준의 환자가 와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파동은 뭐예요? 일파만파다.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목 하나의 통증으로 인해서 뭐예요? 몸 전체가 예를 들면 목 디스크가 오고 허리 디스크가 오고 예를 들면 신장 투석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뭐야? 막 둘이 뭉실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오신 분도 침도 놔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오후에 또 일정도 있고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의미 속에서는 동시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유튜브를 뭐 하는 거예요? 이만 줄이는 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함, 넘침의 해결책은 뭐라고요? 비움이다. 천천히 서서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